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아침에 차를 몰고 이 파주 일산 쪽으로 오면서 상당히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산 킨텍스 쪽은 제가 이제 학회할 때 간혹 참석을 했었지, 파주 쪽은 제가 처음 와봤습니다. 하여튼 오늘 처음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실제로는 건강 강의를 공개적으로 시작한 지는, 일반에게 무료로 공개적으로 시작한 지는 약 5년 반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가정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암 환우들 대상으로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강의를 5년 반 전에 일반인들 대상으로 무료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이제 그 강의가 점점점 커져가지고요. 지금은 제가 마련한 강의장이 한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시골의 이제 강의장이었는데, 지금은 신청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천 명의 신청자가 현재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환우분들뿐만 아니고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이 참여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방송국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누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방송국에서 제가 지금 현재 종편 방송의 섭외 1순위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방송에 그렇게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닙니다. 꼭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전달해야 될 내용이 있을 때 모아서 저는 전달을 하는데, 왜 방송에 많이 나오는 걸 여러분 착각하시냐면, 제 방송을 워낙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 방송을 하더라도 본방보다는 시청률이 더 높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하는 얘기나 교회에서 하는 얘기나 똑같은 내용의 얘기인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방송에서는 자연의 법칙에 거슬리지 말자. 그 말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자꾸 의사로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수님, 저희 부모님이 어디가 아픈데 뭘 먹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버님이 당뇨인데 돼지 감자가 좋습니까? 여주가 좋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느냐?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볍게는 감기에서부터 심각하게는 암까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정확한 검진을 거쳐서 적절한 치료를 전문의에게 하셔야 돼요. 왜요? 그냥 놔두게 되면 더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든 증상에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원인 없는 증상은 없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24시간 삶 속에 인간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기본이 있습니다. 어떤 기본이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바쁘다, 귀찮다, 성공해야 되겠다, 돈 더 벌어야 되겠다, 각종 다양한 이유로 꼭 지켜야 될 기본을 지키지 않고 오랜 시간 반복이 되었을 때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를 빼고 모든 방송에 나오는 건강에 관련되는 강의를 하신 분들이나 모든 책자에서는 증상을 치료하는 비법과 특효약에만 관심이 있어요. 뭐가 좋다더라? 저는 한 번도 비법과 특효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기본이 무너진 삶을 살고 있다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상 치료는 전문의에게 맡기고, 원인 치료는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내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말씀의 원리대로 기본을 유지하고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기본을 회복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인체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원래대로 회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모든 능력은, 면역 시스템은 모든 암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병원 치료에서 표준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착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암 환우들의 가장 큰 시행착오 첫 번째, 표준 치료로 본인의 병이 다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요? 수술, 항암, 방사선은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원인을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암이 발병되게 된 원인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어디 인간에 있는데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표준 치료 마치고 난 다음에 다 나았다고 원래의 삶으로 그냥 돌아가게 되면 언젠가는 재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는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대체 태초에 만드신 기본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이 무엇인지, 오늘 여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오셨지만 제가 오늘 강의를 몇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70분을 해도 괜찮다. 근데 전에 오신 강사님은 70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70분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70분을 하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제가 여기서 2시간 하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길에서 여기서 일어나서 걸어갈 때 어지러워서 걸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헛되게 살고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읽으신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 기절은 여러분 아까 목사님 얘기했다시피 성경 안 보고도 다 알 수 있어요. 왜요? 매년 1월 1일 날 새벽이 되면은 올해는 내가 통독을 꼭 해보리라 하고 항상 1월 1일 날 새벽에 펼치는 성경 기절이 창세기 1장 1절이라서 안 보고도 다 외웠어. 그 말씀 속에는 성경 66권의 모든 진리가 그 말씀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순종.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언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1장 말씀은 1장 1절 말씀은 순종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가장 마지막 기절은 뭡니까? 아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성경이 끝을 맺습니다. 성경 기절 기억하시나요?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성경의 마지막 기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어떻게 끝날까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끝났어요. 성경의 마지막에 뭘로 끝났다고요? 주 예수의 모든 은혜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결론이에요.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멘으로 성경 말씀을 맺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저도 예수님을 영접한 지가 올해 33년째가 됐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신앙생활 중에서도 좀 편협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제6대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몸은 재료가 흙입니다. 흙. 사람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저는 전공이 화학이고요. 화학 중에도 분석화학입니다. 우리 인체의 내부에 있는 모든 뼈와 살을 분석해 보면요, 화학적 성분이
흙하고 똑같습니다. 인간은 흙집입니다. 흙집. 흙집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관리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모르느냐?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육체 흙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성전. 건강관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을 관리하는 거룩한 사역이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은 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육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영육을 주시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고요,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육 간의 균형 있는 강건함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영적으로는 성령 충만한데 왜 육적으로 허약할까? 영적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육적으로 건강해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 있지만 육적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원래 제가 이 교회에서 강연을 하게 될 때는 창세 때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까지 해서 보통 강의를 진행을 해서 2번 정도 강의를 한다면 오늘 저한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짧게라도 전체 다를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니면은 앞부분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며 빛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흙집이라 그랬잖아요. 흙집은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보시는 이 이계호라는 이 걸어다니는 흙집 말이죠. 그동안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관리를 못해가지고 창문이 엄청 많이 고장이 났는데 창문을 고칠 재주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이중창 더 창문을 해가달라는데 목사님도 뭐 창문 관리를 잘 못하셨네. 이중창을 달고 다니시니까요. 뒤에 계신 바로 목사님 뒤에 계신 분들은 창문 관리를 잘 하셨네요. 그래도 혹시 또 첨단 필름 창문 하신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래도 말이죠,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지붕 색깔은 저는 좀 많이 희끗희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셨죠? 세수 왜 하셨어요? 여러분 흙집, 대문 물청소한 거예요. 지금 물청소 대문, 그죠? 그리고는 말이죠, 뭐 루즈도 바로 화장도 한 거 뭐예요? 대문 물청소가 난 다음에 대문 예쁘게 보려고 지금 페인트를 지금 알록달록하게 지금 칠해놓은 거죠. 흙집은 반드시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 첫 번째,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다. 여러분 어떤 집이 있는데 빛이 들지 않는 집의 특징이 뭡니까? 구석구석 뭐가 있어요? 곰팡이가 핍니다. 벽지가 멀쩡한데 뜯으면 뭐예요? 곰팡이가 피어 있어요. 흙집은 반드시 하루에 30분 이상 햇볕을 쬐어야만 합니다. 햇빛을 쬐어야만 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의 미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뭐예요? 자외선 때문에 기미 주근깨가 만인의 적이 됐습니다. 중년 여성들 산보 나갈 때 보통 복장이 어떻습니까? 일단 얼굴에 선블락을 다 합니다. 마스크 낍니다. 선글라스 낍니다. 모자 책 넓은 거 찝니다. 혹시 목덜미 드러날까 싶어 스카프 맵니다. 팔에 토시 낍니다. 손에 장갑 낍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산보를 나갑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시죠? 비타민 D 부족입니다. 유방암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비타민 D 부족이에요. 현재 한국의 유방암 환우의 거의 대부분은 비타민 D 부족이 공통현상입니다. 이걸 말이죠, 사람들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복숭아한테까지 원합니다. 왜? 복숭아 좀 키우면 다 봉지를 씌워서 키워요. 그죠? 왜 봉지 씌울까요? 봉지 안 씌우고 그냥 자외선을 받으면 복숭아 위에 검은 점, 기미 주근깨가 생깁니다. 복숭아 위에 기미 주근깨 있는 걸 보기 싫다 이거예요. 덮어 씌워라 이거죠. 복숭아 사러 올 때 뭐 사죠? 예쁜 거, 점 하나도 없는 거. 제가 분석을 해보면 말이죠, 자외선을 받아서 마음대로 생긴 그 못난의 복숭아 한 개 먹을 때 예쁜 복숭아 10개하고 영양가가 맞먹습니다.
햇볕을 쬐어야만 합니다.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햇볕 보며 산책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를 행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 뭐합니까? 행해야죠. 이젠 주일날 되면 목사님 모시고 산책 가자고 계속 얘기하세요. 뭐예요? 목사님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지식적으로 머리에 넣는 창세기가 다예요? 아니에요. 행해야셔야죠. 햇볕을 보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성전을 관리하는 방법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둘째 날 뭐가 있는지 아세요? 궁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궁창. 그리고 물이 나옵니다. 우리 인체의 70%가 물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에 관계없이 호흡담, 소변, 대변을 통해서 일정량의 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 양만큼은 반드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고 성전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왜요? 빠져나가는데 여러분 의지에 관계없이 물이 빠져나가는데 보충해 주지 않게 되면 가장 먼저 혈액의 94%가 물입니다. 물이 부족하게 되면 혈액의 농도가 진해지고 탁해집니다. 혈액 속에 뭐가 있어요? 모든 암세포가 싫어하는 면역세포가 전부 혈액 속에 임파액 속에 있는데 물이 부족하게 되면 혈액이 진해집니다. 뻑뻑해집니다. 암세포인데 가기만 가면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데 현장까지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암 환우의 공통분모가 평소에 물을 작게 먹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 부족은 모암병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물 먹는 걸 잊어버린 세대예요. 지금 최소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물 먹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빠서도 그렇고요. 습관적으로 예를 들면 요즘 우리나라 30대 주부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많이 배웠고 인터넷을 뒤지게 되면 모든 걸 다 정보를 알아요. 초등학교나 유치원 갔다 온 아이가 문 열고 들어오면서 엄마한테 엄마 물 줘 하게 되면 이 똑똑한 30대 주부가 뭘 줍니까? 주스 줍니다. 영양가가 더 많다고. 우유 줍니다. 영양가가 더 훨씬 더 많다고. 여러분 주스는 주스고 우유는 우유고 물은 물이에요. 어항에 고기가 있는데 어항에 고기에 물을 갈아주면서 고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주스가 훨씬 더 영양가가 좋단다. 조금씩 주스를 넣어주게 되면 고기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비실비실해요. 물이 없으면. 물 먹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보게 되면 하루에 2리터가 좋다, 3리터가 좋다, 또는 몸무게 1kg당 30ml도 좋다 기준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의 하루에 빠져나가는 물량이 다 다릅니다. 동일한 몸무게를 갖고 있더라도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 땀을 작게 흘리는 사람, 동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름에 먹는 물량, 겨울에 먹는 물량이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태초에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한테 정확하게 우리 몸속에 물이 부족한 양을 알려주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첫 번째, 우리 몸속에 물이 부족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게 되면 소변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짙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소변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짙어지게 만들었을까요? 얘야, 물 먹을 때 됐다. 좀 보고 먹어라. 하도 안 먹고 까불고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이 지금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얘야, 물 먹어라. 색깔을 통해서. 그때는 빨리 물을 한 컵 먹어서 옅은 노란색이 되도록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물 먹는 습관을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안 먹고 버텼어요. 그 다음에는 갈증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갈증은 우리 인체에서 물 부족의 가장 마지막 현상입니다. 갈증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우리 인체 내에서 히스타민 같은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모세혈관이 다 막히고 난 다음이에요. 따라서 항상 물은 부족하기 전에, 땀을 흘리기 전에, 운동하기 전에 항상 먹는다.
여러분, 물을 많이 먹어도 안 됩니다. 물은 항상 작게 먹어도 안 되고 많이 먹어도 안 돼요. 많이 먹어도 여러분 죽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라디오 방송에서 물 먹기 시합을 했습니다. 조건이 뭐냐? 화장실을 가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 그 시합을 했어요. 무식하게. 근데 28살짜리 세 아이를 가진 엄마가 그 시합에 가서 3시간 동안에 요 500ml짜리 물 15병을 마셨습니다. 7.5리터를 먹었습니다. 1등을 해가지고 1등상을 아이한테 줬지만 그 엄마는 그날 저녁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합니다. 소위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몸속에 물의 농도가 너무 갑자기 증가하면서 염분의 농도가 낮아지면서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철에 굉장히 뜨거운 여름철 날 운동을 해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물만 먹지 말고 뭐도 같이 먹으라 그러죠? 소금도 같이 먹으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물을 많이 먹는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몸속에 물의 양이 필요 없을 때 물을 들어오게 되면, 마시게 되면 화장실을 금방 가고 싶습니다. 따라서 화장실을 너무 자주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쓸데없이 물을 너무 자주 많이 먹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화장실을 8번 이상 가는 사람은 물을 먹는 횟수를 오히려 줄여야만 합니다. 자, 이것 역시 지식적이에요. 행함이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삶 자체가 물을 먹는 걸 지금까지 잊어버린 삶을 살았어요. 이게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방송이든 어디든 간에 공개적으로 5천만 국민이 물먹기 운동을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5천만 국민이 제가 얘기하는 방법대로 물 먹는다면 국민 건강보험 1조에 1년에 몇 조를 절약할 수 있는, 제가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동안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많은 임상 결과를 거쳤어요. 병원에서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병명을 몰라서 치료하는데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물을 받지 않는 환자들만 따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방법대로 물을 먹인 다음에 계속 검사는 다 하고 했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한 번도 자기가 치료하면서 보지 못했던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서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건 기적이 아니죠. 왜요? 원인을 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동안에 증상을 치료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했는데 계속 물 부족으로 인하는 증상이 있었는데 물 부족 현상이 사라지니까, 그게 원인이 해소가 되니까 증상이 해결된 거예요. 물 부족은 만병의 시작입니다. 모든 병의 시작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만성 질환들은 전부 물 부족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천만 국민이 만약에 이 물을 먹는 방법만 제대로 한다면은 국민 건강재정보험 몇 조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하여서 3, 2, 1 운동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3, 손가락 내보십시오. 3, 식사 30분 전 한 컵. 2, 식사 2시간 뒤 한 컵. 1, 취침 1시간 전 한 컵. 아침 공복 한 컵. 그럼 몇 컵인가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드세요? 4컵이면은 식사 30분 전 한 컵, 식사 2시간 뒤 한 컵. 몇 컵이죠? 6컵. 취침 1시간 전 한 컵, 아침 공복 한 컵. 몇 컵이죠? 8컵. 그럼 물의 양은 어떻게 하느냐? 물의 양은 기준은 250 한 컵으로 시작해서 250보다도 작게 먹을 수도 있고 250보다도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떻게, 뭘 보고요? 자기의 소변의 색깔과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가지고 자기한테 필요한 꼭 물의 양을 선택을 하십시오.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3, 2, 1 방법으로 한번 먹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송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말이죠, 길거리에서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그분에게 제가 요즘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저를 만나게 되면 안녕하세요 인사 대신에 이렇게 인사해 달라고. 물 먹고 있다 이거죠. 물 먹고 있다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교수님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참 잘했습니다. 최고입니다. 계속 하십시오. 요즘 저 길거리에서 말이죠.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너무 기쁜 거 있죠. 너무 기쁜 거 있죠. 옆에 다른 분들은 저희들 수화를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물 먹는 운동, 물 먹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을 회복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을 회복하는 운동.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 가정에 4살, 5살, 6살, 7살짜리 유치원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에게 가르쳐 줍니다. 유치원에 가서는 3, 2, 1 방법으로 해당될 때 물을 먹어라.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서 엄마한테 어떻게 인사하라고요? 엄마 이렇게 인사하라 이거죠. 내가 오늘 유치원에서 어떻게 지켰다 이거지. 그럼 엄마가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야, 너 최고야. 너 멋쟁이야. 참 잘했어. 이 하나가 그 아이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들였던 그 습관 자체가 그 아이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의 자체를 그 아이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났을 때 영과 육이 균형 있게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할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직장 갔다 들어올 때 아내한테 어떻게 현관문 열고 어떻게 인사하라고요? 여보, 오늘 내가 직장 가서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화나고 신경질 나고 짜증냈지만 하나님 말씀 지켰어요. 기본은 지켰어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교회 사람들을 모시고 오는 게 전도입니까? 물론 전도죠.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뭘 전합니까? 이 인사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누구한테 온 거라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흙집을 관리하는 방법이라고요. 그분들한테 이 방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만날 때마다, 아파트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어제 대전에서 아침에 내려오기 전에 시각장애인들 모임에 가서 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평생을 소극적으로 찌들리는 삶, 남에게 도움에게 항상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그런 항상 심리적으로 위축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집에 가서 아들, 딸, 손자, 며느리 앉혀놓고 삶 가르쳐 주라 이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그 아이의, 그 손자, 손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멋진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 유산에게서 꼭 재산을 줘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이 평생 자기들은 도움을 받아야지만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누구에게 뭘 전할 수 있구나. 그분들의 얼굴이 그렇게 밝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제가 근데 3이라는 숫자를 하기 때문에 왜 동그라미를 쓸까요? 이렇게 오케이라는 뜻이 오케이. 이것도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평소에 물을 안 먹다가 오늘 제 얘기를 듣고 물을 먹기 시작하게 되면 화장실 가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수용성 비타민, 미네랄, 염분의 농도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평소보다는 채소, 과일을 좀 더 먹어야 되고요. 평소보다는 좀 더 짠 음식을 좀 더 먹어야 합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어떤 물, 여러분 머릿속에 그럼 어떤 물을 먹어야 되죠? 라는 질문을 분명히 할 것 같은데 그 얘기하게 되면 다음 얘기, 셋째 날 얘기를 못하니까 물에 어떤 물을 먹어야 좋은지는 인터넷을 쳐보시게 되면 제가 물에 대해서 엄청난 강의를 많이 했고요. 많은 분들이 이미 5분, 10분짜리 동영상을 많이 편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미 우린 물, 끓여서 현미 우린 물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직접 시연을 본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습니까? 씨 가진 열매와
채소. 자, 우리 인간 아까 흙집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반드시 흙으로부터 영양 성분을 공급받아야만 살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매일 아침, 매일 점심, 저녁 때마다 흙을 퍼먹고 있는 이 인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해 보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흙 속에 있는 영양 성분을 잘 전달할까 해서 셋째 날 급하게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식물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단순해요. 뿌리를 땅 속에 내리고 뿌리를 통해서 인간에게 꼭 필요한 영양 성분들을 선택해서 빨아 올려가지고 우리가 먹기 좋게 잎이나 열매나 줄기에다 넣어가지고 좀 더 잘 먹게 향도 집어넣고 단맛도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9절 말씀입니다. 먹을 거리예요. 근데 왜 셋째 날 이 식물을 만드셨을까?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네? 대한민국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직업에 관계없이. 왜요? 우리는 배고픔의 굶주림에서 벗어나고자 진짜 무리를 하면서 살았던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말이죠. 대학 교수지만서도 제가 20대 초기에 진짜 먹을 게 없어서 3일씩 4일씩 굶으면서 물만 먹고 배를 채우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금식한다고 아니고요. 단식한다고 말고 먹을 게 없어서. 진짜 그때는 배고플 때는 살인이라도 할 수 있었어요. 먹을 게 있다면. 그 배고픔의 굶주림을 벗어나려고 우리가 성장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스트레스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여러분 아시죠? OECD 34개국 중에서 지난 10년 동안에 한 번도 1등을 빼앗겨 보지 않은 부끄러운 통계가 있습니다. 뭡니까? 자살률입니다. 10년간 1위예요.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에서 30분당 한 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지수 바닥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10대 자녀들 OECD 34개국 중에서 연 8년째 행복지수가 꼴찌입니다. 꼴찌. 도대체 걔들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배를 한번 고파봤어요. 뭘 부족하게 있는데도 행복지수가 꼴찌입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들 스트레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초등학교 1학년은요? 받습니다. 왜? 12년 뒤에 치를 수능 생각해서. 나이에 관계없이, 직업에 관계없이 지금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현재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피하는 방법은 사표를 쓰고 강원도에 가서 농사 짓는다. 산골짜기 가서. 자,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농사 짓는 농부는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나게 있습니다. 왜요? 농사 지을 때 비가 많이 오면은 홍수질까 걱정, 비가 안 오면은 가물어서 걱정, 농사 잘 되고 난 다음에 멧돼지 내려와가지고 다 밟아가지고 걱정. 자,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셋째 날 하나님께서 사랑의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풉니까? 어떻게 푸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푸는 방법이 뭡니까? 스트레스를 술로 풉니다. 그렇죠? 술로 풉니다. 회식으로 풉니다. 운동으로 풉니다. 잠자는 걸 합니다. 떠드는 걸 합니다. 음악 감상을 합니다. 친구 만납니다. 별의별 것을 다 여러분 나름대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기도도 한다, 찬양을 한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현재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는 그 방법들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인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혈액검사나 소변 검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에서 활성산소의 농도가 증가를 합니다. 활성산소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여러분이 알만한 종류 중에 하나는
과산화수소라는 활성산소가 있습니다. 과산화수소는 여러분 가정에서 갖고 있는 가정상비약 소독약입니다. 물같이 몰건데 상처에 바르면 거품이 부글부글 나는 그 강력한 살균력을 갖고 있는 과산화수소와 같은 활성산소가 여러분 스트레스 받았을 때 여러분 혈액 속에 만들어져서 그놈들이 돌아다니면서 온갖 세포들을 전부 다 변형시키고 변이시켜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암까지도 유발하는 거예요. 물론 스트레스가 바람인자는 아니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호르몬 때문에 암세포의 증식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스트레스 안 받으면 3, 40년 뒤에 암 걸릴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순간에 바로 즉각적으로 암에 걸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증식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운동을 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왜요? 행복 호르몬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그 메커니즘하고 활성산소하고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개의 메커니즘이라 이거죠.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말이죠, 질병 통계가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스트레스를 술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을 먹을 때 항상 고기를 같이 먹습니다. 안타깝게도 술과 고기가 우리 몸속에서 분해가 되면서 자체적으로 활성산소가 추가로 만들어집니다. 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내 몸속에 활성산소가 생겼는데 그거를 제거는 못할 망정 술, 고기를 먹어서 추가로 활성산소는 느려지고 술을 먹어서 기분만 좋아진 거예요. 기분만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술과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활성산소는 화학적으로 산성입니다. 산성을 화학적으로 중화시키려면 알칼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 급하게 만드신 이유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색깔 있는 채소와 색깔 있는 과일의 주성분이 알칼리입니다. 항산화 물질, 엔타이옥시던트라고 얘기합니다. 산화를 막아주는 물질.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빨리 색깔 있는 채소나 과일을 드셔야 돼요. 그러면은 2시간 뒤에 그 색깔 있는 채소나 과일의 주성분인 알칼리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서 화학적으로 아까 생긴 활성산소를 중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운동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책도 읽으시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 그대로 하시라고요. 왜? 그거는 심리적으로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색깔 있는 채소나 과일을 먼저 드시기 바랍니다. 고3짜리 아이가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밤 10시, 11시 들어왔을 때 보통 우리 주부가 뭘 해줍니까? 주로 튀긴 음식, 고기를 줍니다. 그건 그 아이가 그거 하나 먹고 수능 점수는 더 좋게 받아가지고 인류대학 가서 훌륭한 사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의 건강은 지금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스트레스 받고 들어온 아이한테 뭘 줘야 된다고요? 색깔 있는 채소나 과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색깔 있는 채소나 과일, 토마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토마토 색깔이 왜 빨간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빨갛게 만들었을까요? 네? 뭐라 그러셨어요? 네? 아, 그래요? 이것도 말이요. 제가 그냥 저기 당진에 가서 이제 시민 강의를 할 때 물어보니까 연세 80 넘으신 할머니가 저 뒤에서 손을 번쩍 들더니만 토마토가 빨간 이유가 부끄러워서 그렇대요. 그분 때문에 정말 그날 너무 많이 웃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강의를 말이죠. 제가 요즘 스트레스 강의를 기업체 강의를 하러 가는데요. 기업체 가서 특히 서울에 있는 기업인들 강의를 제가 가니까 토마토 색깔이 빨갛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대답은 열받아서 그렇다고. 토마토 속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든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항산화 물질 알칼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토마토의 색깔을 허옇게 눈에 안 띄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안 먹을까 싶었어. 안 먹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강조하느라고 빨간색으로 강조하는 꼭 먹어라라고 강조를 하기 위해서 색깔을 눈에 그렇게 잘 띄게 빨간색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빨간색이 눈에 워낙 잘 띄잖아요. 그럼 왜 배추도 빨간색, 상추도 빨간색, 오이도 빨간색, 왜 전부 다 빨간색 안 했을까?
분명히 또 인간들 중에 또 빨간색 싫어하는 인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초록색에도 좀 넣으시고 보라색에도 좀 넣어놓고 주황색에 넣어놓고 각종 다양한 인간의 눈에 가장 현란하게 띄는 색깔 속에다가 모든 물질을 다 알칼리를 집어넣어놨는데 구조는 다 틀립니다.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요, 보라색은 안토시아닌이라는 구조고요, 빨간색은 라이코펜이라는 구조예요. 그런데 구조는 다 틀리는데 기능은 뭐예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알칼리 기능 한 가지 기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지개를 주실 때도 언약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무지개를 주셨어요. 각종 다양한 색깔의 과일, 채소를 왜 주시겠어요? 강조하시기 위해서. 중요하다. 꼭 먹어라. 이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컬러푸드를 보게 되면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중요하다. 중요하다. 혹시 여러분들은 부부싸움을 하십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질문했습니까? 자, 부부싸움을 하시더라도 오늘부터는 태초 먹거리 부부싸움을 하십시오. 왜요? 그냥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 간에 남편과 아내의 피 속에 뭐가 생겨요?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그냥 놔두면 두 사람 결국은 뒤에 가서 문제가 생겨요. 따라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내일 부부싸움 딱 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알았으니까 내일 부부싸움을 딱 끝나자마자 좀 냉정하게, 이계호 교수가 그러는데 부부싸움 하게 되면 활성산소가 생기니까 끝나자마자 우리 중화를 시킵시다. 과일 하나씩 꼭 나눠서 드시기 바랍니다. 귤 하나씩 꼭 나눠서 드시기 바랍니다. 좀 심하게 싸웠으면 2개. 괜히 자존심 세운다고 안 나눠먹으면 누구 손해요? 둘 다 손해예요. 가장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 미리 먹고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싸우고 난 다음에 중화제를 먹으면은 그 중화제가 소화돼서 혈액까지 가는데 시간이 2시간이 걸려요. 2시간 동안에 활성산소가 내 몸을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하는 게 난 싫다 이거지. 따라서 싸우기 전에 미리 중화제를 먹어서 혈액 속에 중화제를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싸우면은 활성산소가 생기자마자 순간적으로 쪽쪽 바로 중화되어 버립니다. 몇 시간 전에 먹고 싸워야 됩니까? 2시간 전에. 자,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방금 이 얘기를 했을 때 웃으셨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지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피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있다. 그러면 내일 아침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컬러푸드를 잔뜩 먹습니다. 잔뜩 먹어서 내 혈액 속에 중화제를 가득 채워서 갑니다. 그리고 가서 스트레스를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스트레스가 있는 험악한 사회에 노출이 되더라도 항상 여러분 혈액 속에 적당량의 중화제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떤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최소한도. 정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기는 방법들은 현재 알고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최소한도 육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가장 간단한 방법을 항상 내 속에 무장이 되었을 때 내가 스스로 만든, 여러분 스트레스는 거의 대가 여러분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 스트레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 얼마나 급하셨으면 셋째 날 여러분들이 2015년도 스트레스 받을 줄 알고 셋째 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선물을 미리 컬러푸드 속에다가 넣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토마토 얘기 나왔으니까 토마토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토마토를 말이죠. 우리 주부들이 또 말이죠. 아, 이게 남자들의 전립선에 좋다더라. 여자의 피부에 좋다더라. 해서 남편 출근할 때 말이죠. 시간 없고 하니까 아침에 믹서기에 갑니다. 갈아가지고 조금 더 성의를 내려고 사과도 집어넣고 당근도 좀 집어넣고. 그러니까 남편 출근할 때 한 컵씩 주지 않습니까? 완전히 남편 반 죽이는 거예요 지금. 골탕 먹이는 거예요 지금. 또 혹시 아침에 또 그거 잡수고 오셨나요 지금? 토마토가 남자의 전립선에 좋고 여성들의 피부 미용이나 유방암에 좋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성분이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라이코펜은 지용성입니다. 기름에만 녹습니다. 따라서 그냥
토마토를 생걸로 먹게 되면은 그 라이코펜 지용성 성분이 4%밖에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지 않고 96%는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더 장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장에 가스가 치게 하고 장에 유해가스가 되는 주범이 되어버려요. 누가 삶거나 굽게 되면 흡수율이 좀 높아집니다. 물론 높아집니다. 그래도 100%가 아니기 때문에 토마토를 삶거나 굽더라도 마찬가지 장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토마토를 먹을 때 생거로 먹든 구워서 먹든 삶아서 먹든 항상 무엇하고 같이 먹습니까? 올리브 오일하고 같이 먹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토마토를 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일을 기름하고 먹는다? 이게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맞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저한테 토마토는 지용성을 배웠습니다. 내일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토마토를 정성스럽게 4조각 내가지고 생거를 포크 넣고 옆에 참기름 찍어 먹으라고 같이 내놔놓으면 손님이 뭐라 그럴까요? 이 집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토마토를 설탕 찍어 먹고 소금 찍어 먹는 건 봤는데 참기름 찍어 먹는 집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토마토를 먹을 때마다 기름하고 같이 먹느냐?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셨느냐? 토마토를 생거로 먹든 날거나 먹든 어떤 형태로 먹더라도 그때 먹을 때 호두 한 쪽을 같이 먹습니다. 견과류, 땅콩, 잣,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를 한쪽을 같이 먹게 되면 견과류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포화 지방산을 분해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기름 분해 요소가 왕창 나오면서 바로 그 토마토 속에 포함되는 지용성 성분을 100% 흡수를 한다는 거예요. 100%. 지금까지는 우리가 배고픔의 굶주림 때문에 위를 만족하는 식사에 만족했어요. 과거 몇십 년 전에 어르신 만나면 인사가 뭡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8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다음에는 위를 만족하는 식사가 아니고 뭐예요? 입을 만족하는 식사 쪽으로 했습니다. 얼마나 맛있냐? 요즘 먹방에 난립니다. 왜요? 전부 다 맛있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음식은 먹음직 보암직한 음식이 아니고 먹어서 장에서 그 영양성분이 분해되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질적인 식사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지 양적인 식사를 우리한테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의 아픈 과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는 먹거리를 양적인 식사에 만족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제는 질적인 식사로 식사의 인식을 바꿀 때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암 통계를 얘기하면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45명당 1명의 암 환자가 있습니다. 유방암, 원래 유방암은 말이죠. 여성들의 폐경기에 가까우면서 출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폐경기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호르몬이 과다내어지는 이상 분비가 유방암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20대, 30대, 40대, 50대 계속 유방암 환자 숫자가 나이에 따라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40대 이하의 유방암 환자 숫자가 전체 유방암 환자 숫자 약 10에서 한 2, 3%, 10% 내외예요. 그런데 한국은 40대 이하의 유방암 환자 숫자가 전체 유방암 환자 숫자의 몇 %쯤 되겠습니까? 미국은 10% 근처로 했어요. 우리나라는 40에서 50%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10대, 20대, 30대의 여러분들의 딸, 우리의 딸들은 심각한 질병 통계 속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 먹거리 학교원 수없이 많은 유방암 환우 중에서 17살짜리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있습니다. 걔가 17년 동안에 얼마나 나쁜 짓을 해서 유방암에 걸렸느냐?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살았던 17년 동안에 유방암에 걸리지 않으면 안 될 환경 속에 노출된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에요. 대장암, 전 세계 나라가 186나라가 있습니다. 186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대장암 발병률 몇일까요? 아세요? 몇인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1등입니다. 1등. 10년 전에는 대한민국에서 대장암 환자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주로 고기를 많이 먹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대장암에 걸렸지 간암이나 위암 환자가 있었지 대장암 환자가 없었어요. 1등입니다. 1등. 대장암은 증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장암 발병률을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이 발병률을 낮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낮출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대장암을 치료하는, 증상을 치료하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안타깝게도 대장암 발병률을 낮추는 데는 기여를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가정에서 누구랑?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누구랑? 같은 동료, 선배, 후배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대장암 발병률을 낮출 수 있는 주인공, 즉 원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 증상 치료를 해서는 발병률이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대장암의 발병 원인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버드 의대에서 갖고 나온 데이터, 실험, 지금 며칠 사이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지금 난리가 난 그 기준이 하나 있죠. 지금 계속 방송에 나오고 있는 게 있죠. 하버드 의대에서 20년에서 28년 동안에 많은 사람, 13만 명이라는 사람을 추적조사를 했습니다. 추적조사해서 암에 걸린 사람의 공통분모를 보니까 붉은색 고기와 햄, 소세지, 가공육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암에 걸렸다. 그런 데이터들을 지금 가지고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지금 그걸 1군 발암물질로 지금 등록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식 과다 섭취하고 대장암의 발병률하고는 관계된다는 것은 이미 임상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육식 섭취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됩니다. 육식 과다 섭취.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나는 고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다. 손 들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다. 한 번. 네. 나는 고기를 2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다. 손 들어 보십시오. 2주일에 한 번 먹는다. 제법 있네요. 나는 고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는다. 손 들어 봐 주시면. 오, 제법 되네요. 지금 한 달에 한 번 먹는다고 손 드신 분도 있죠. 과다 섭취하고 계세요. 지금 갑자기 지금 인상이 지금 아니 한 달에 한 번 겨우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꼭 시비를 걸어야 되냐. 한 달에 한 번 먹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과다와 제가 말씀드리는 과다의 의미가 틀려요. 고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그것도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방주에 데리고 들어간 7쌍의 정결한 동물들 중에서 몇 쌍을 우리한테 동물로 주셨어요. 왜? 홍수에 물이 빠지기까지, 식물이 자라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적정량이라는 게 있어요. 과학자들이 밝히는 적정량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몸무게 1kg당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이 약 1g이 최대량입니다. 계산하면은 자기 몸무게가 60kg이라면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양이 60g입니다. 60g이 어느 정도 양이 될까요? 계란 한 개 정도의 무게입니다. 크기입니다. 계란 한 개 정도. 근데 내가 만약에 그날 회식을 해서 100g을 먹었어요. 그럼 몇 g이 초과됐습니까? 40g 초과됐죠. 초과된 40g의 단백질이 내일까지 내 몸속에서 단백질로 저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단백질 고기는 내일까지 저장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힘든 일 있으면 미리 저녁에 회식하잖아요. 그죠? 아들 군대 간다면 한 달 전부터 잡아가지고 고기 먹이기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몸을 창조하실 때 초과된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전혀 저장이 되지 않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만납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모아놓으면 썩어들고 벌레가 끼는 만나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날 저녁에 반드시 내 몸 바깥으로 배출을 시켜내야 됩니다. 간에서 분해를 해서 콩팥을 통해서 유리아라는 성분을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초과로 먹은 그날은 입은 참 즐거웠는데 간과 콩팥은 쓸데없이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초과된 단백질을 몸에 저장하도록 안 했을까? 그러면 오늘 많이 먹어 놓으면 내일 쓰고 모레 쓰고 일주일 뺐으면 얼마나 쉽게 내가 세상을 살 수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야지만 힘이 생기고 손님 대접할 때 고기를 대접해야지만 좋은 대접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아픔이요?
고기는 우리한테 한때의 부자의 상징이었던 데가 상당히 길었어요. 부자들만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고기를 그만큼 작게 집어넣고 물을 그만큼 많이 집어넣었던 소고기 국이라는 음식이 한국에만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이 없어요. 다 찌개거나 구워 먹거나 삶아 먹거나 찌지. 왜요? 고기가 워낙 비싸니까. 입은 많은데 다 먹을 수 없으니까 고기 물 먹고 그날 고기 먹었다고 다들 위로를 얻던 그런 아픈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자, 아까 한 달에 한 번 먹는다고 손 드신 분 있잖아요. 가족들께 애들 데리고 고깃집에 갔어요. 한 달에 한 번 가가 애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얘기 뭐라고 해요? 실컷 먹어, 많이 먹어. 그죠? 자, 그거를 30일로 나누게 되면은 초과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먹었던 당일날 뭐 한 거예요? 초과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먹던, 2주일에 한 번 먹던, 한 달에 한 번 먹던, 1년에 한 번 먹던 일용할 양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미국은 말이죠. 미국 사람들은 성인들이 1년에 고기 소비량이 약 110kg 내지 120kg을 먹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1년에 지금 현재 30 내지 40kg,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밖에도 고기를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보다도 대장암 발병률이 2배 이상이 높아요. 왜요? 고기를 몰아서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아서. 전 세계에서 고기 뷔페집이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만큼 고기에 대해서 원한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원리대로 일용할 양식의 만나의 개념으로 고기가 돌아가지 않는 한은 대장암 발병률 1위의 통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고기 보통 언제 먹습니까? 그것도 또 밤에 먹어요. 우리나라 야식 문화가 전부 고기 문화입니다. 그것도 적당하게 먹으면 좋을 텐데 거의 매일 먹습니다. 자, 고기는 우리 몸속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소화시킬 때 탄수화물은 2시간 정도면 소화시키게 만들어놨는데 고기는 3시간에서 5시간을 걸려야지만 소화되도록 그렇게 우리 인체를 만드셨어요. 자, 여러분 밤에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피곤하다고 누워가지고 코 드르릉 보면 자면서 장한테는 야근을 시킨 거예요, 지금. 장한테는. 자기는 자면서. 그것도 매일 야근시킵니다. 야근비도 안 주면서. 장은 밤에 잠을 자야 됩니까? 안 자야 됩니까? 자야 합니다. 그래서 넷째 날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주신 거예요. 낮과 밤을 주신 거예요. 이 부분이 고쳐지지 않는 동안에는 부끄러운 이 대장암 발병률 1위라는 이 부끄러운 통계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처음 밤에 누가 연극을 초대해서 홍대에 있는 소극장에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연극 시간이 8시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출발해서 6시 반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으려고요. 홍대 앞에 1시간 동안을 밥집을 찾으러 다녔는데 결국 못 찾았습니다. 밥집이 없습니다. 우리 20대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는 홍대 앞에 밥 먹는 식당이 없더라고요. 전부 고깃집과 술집밖에 없더라고요. 숟가락으로 밥을 퍼먹을 수 있는 밥집이 없었어요. 한 집도 없었습니다. 1시간도 돌아다니면서 굶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그날 내려오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과연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우리 20대 우리 아들, 딸들을 그냥 둘 것인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얘기했는데 의인 50명, 10명, 5명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한 같이 현재 우리의 여러분들의 10대, 20대 아들, 딸들은 현재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신 소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비록 저희 가정에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모든 암 환우분들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되려고 기본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하지만 이거는 저 혼자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역으로 다음의 믿음의 세대를 키우는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제가 오늘 비록 말이죠, 몇 개의 내용밖에 얘기 안 했는데 한 가지 더 치명적인 걸 좀 얘기하고 제가 오늘 충격 준 김에 조금 더 주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지금 집에서 매실을 담궈서 드시는 분, 매실 진액 청 담궈서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뭐 옆에 볼 거 없습니다. 다 손 들었잖아요. 그죠? 그죠? 물론 매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들 청매실로 담굽니까? 청매실은 풋과일입니다. 왜 청매실로 담글까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청매실로 담그는 유일한 이유는 경제성의 원리입니다. 가격이 쌉니다. 유가가 단단해서 유통을 하기가 쉽고요. 따기가 쉽습니다. 청매실이 익으면 황매실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풋과일에는 독을 집어넣어놨어요. 왜요? 뭔가가 싹이 트고 발화할 때는 영양성분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새나 동물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먹게 되면은 멸종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저항제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실, 살구, 복숭아, 아몬드, 은행 같은 씨에는 육과에는 독이 포함되어 있어요. 청매실에는. 풋과일에는. 어떤 독이요? 전문적인 용어로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분해가 되어서 청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청산이 뭔지 아세요? 네? 청산가리 할 때 그 청산입니다. 그거 언제 먹죠? 죽을 때 먹는 거예요. 그게 청매실의 씨앗과 청매실의 육과 속에 어마어마한 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청매실의 씨앗을 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누군가가 인터넷에 무책임하게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해요? 씨 빼기 어려우니까 그냥 설탕에 담궈서 90일 뒤에 쭈글쭈글해지면 씨앗을 빼서 먹어라. 자, 아미그달린이라는 그 독소는 90일 뒤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씨앗과 육과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루를 담궈놓으면 하루만큼 우러나올 거고요. 한 달을 담궈놓으면 한 달치만큼 우러나올 거고 90일을 담궈놓으면 90일치만큼 우러나오는데 저는 과학자입니다. 분석을 합니다. 100일 때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약 250 ppm 정도가 나옵니다. 그게 어떤 수치냐? 어른들이 한두 컵 먹었을 때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어른들이. 그런데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임산부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까지 몸무게가 작은 아이들입니다. 이 청산은 화학적으로 시안이라는 화합물이고요. 신경독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죽일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청산가스입니다. HCN이라고 얘기하는. 그 HCN이 장 속에 만들어집니다. 가스가. 보통 자기 딸이나 며느리가 임신을 해서 입덧 때문에 밥을 못 먹게 되면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이거 한 통 담궈서 갖다 줘요. 왜? 시고 달잖아요. 임산부가 제일 좋아하는 맛입니다. 새콤달콤한 거. 그거 장기간 과량 먹었을 때 태아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식량독소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질병은 자폐증이나 지적장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걱정이 되어서 조상님들이 400년 전에 우리 후손들한테 매실은 꼭 이렇게 먹어라 하고 신신당부를 동의보감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매실을 먹을 때는 꼭 씨앗을 빼고 먹어라. 필거심. 매실 앞에는 필자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도 여러분들이 무시를 했고요. 경제성 원리 때문에. 조상님들의 지혜 때문에 우리한테 먹으라고 한 것도 귀찮다고, 씨 빼기 귀찮다고 먹은 대가치고는 억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쯤 얘기하면요, 여러분 지금 머리가 복잡합니다. 베란다 뒤에 지금 아까 남편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배가 살짝 아프다 그래가지고 한 잔 먹여가지고 지금 여기 왔는데 지난주에 애 배 아프다 그래가지고 지금 억지로 지금 먹이고
지난주에 또 고기 재일 때 처음부터 그걸로 다 고기 쟀는데, 반찬할 때 멸치 볶을 때 처음 그걸로 다 집어넣었는데, 자, 머리 복잡합니다 지금. 차라리 얘기 안 듣는 게 나을 뻔했죠, 그죠? 태초 먹거리 학교는 항상 대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안이 있어요. 어떤 거요? 이 아미그달린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끓이면은 제거가 됩니다. 끓이면은. 혹시 지금 집안에 씨앗을 넣고 담근 매실이 작년에 또 매실 풍년회가 싸다 그래가지고 또 20kg, 30kg 담가가지고 두세 개 남았고, 또 원래 해껏 담갔다고 그죠? 또 서너 병 있는 분들은 끓이시기 바랍니다. 진액을. 또 말이죠. 제가 끓이라 그러면 말이죠. 한국 사람은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교수님 것도 끓이면은 또 영양성분 파괴가 되는데 또 약불에 끓여야 됩니까? 뭐 중불에 끓여야 됩니까? 좀 더 과학적인 사람은 말이죠. 교수님 그 몇 도씨에서 몇 분간 끓여야 됩니까? 그냥 팔팔 끓이십시오. 여러분이 먹는 그 매실의 주성분은 구연산, 시트릭 애시드라는 그 성분인데요. 그 구연산은 약 분해 온도가 130도 정도가 되기 때문에 100도씨에도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끓이십시오. 그래서 식혀서 그냥 드세요. 그리고 새로 담글 때는 어떻게 담궈라? 씨를 빼고 담궈라. 씨를 빼고 담궈라. 두 번째 방법은 1년 이상을 자연 숙성을 시키게 되면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말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나가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서 최소한도 한소망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주위에 사는 최소한도 14지 20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앞으로 억울한 인생을 사는 아이들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돼요. 일일이 여러분들이. 만약 이 중에 말이죠. 공적으로 내가 이 채널을 공적으로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다. 전달하고 싶다. 동사무소에서 통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다. 제 얘기를 가지고 공적으로 근거가 없죠. 여기 경기도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 분석을 해서 씨 넣고 담근 청매실 90일 뒤, 100일 뒤에 아미그달린 농도가 235.5 ppm이라는 그 보도 자료가 이미 인터넷상에 떠 있습니다. 공문이 떠 있어요. 그 공문을 복사해서 첨부해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빨리 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방법을 알려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전도의 방법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시간도 됐지만 더 이상 충격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제가 기본을 회복하자. 태초 먹거리 소개는 말이죠. 이 기본을 회복하는 꼭 먹거리뿐이 아닙니다. 먹거리, 라이프스타일, 생활 습관, 엔바이러먼트, 정신적, 육체적 환경,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태초 먹거리는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무료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그 강의장이 20명이라서 말이죠. 계산을 해보니까 지난번에 한 3,000명이 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10년씩, 15년씩 기다려야 돼서 지금 현재는 무료로 강의장을 빌려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감사하게도 서울에는 여의도에서 대기업이 강당을 하나 빌려주셔가지고 큰 강당은 서울 쪽에서는 지금 그렇게 한 500명씩 강의장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어느 교회가 되든 누가 되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지금 현재 병 들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본을 회복시켜줘서 기본을 회복시켜주고 유지를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지상 사명, 즉 천국을 건설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라는 그런 사역적인 차원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침 기도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육체를 관리하라고 기본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무지하였습니다.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핑계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저희들에게 주님 긍휼한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기본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저녁 주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균형 있는 강건함을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런 부분 때문에 육체의 허약함을 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주신 그 기본을 회복하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각자의 몸속에서 일어나 이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한서방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했습니다.